어제 사랑니를 뽑았는데 오늘까지 피가 계속 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발치 부위에서 피가 계속 많이 나네요. 마취하고 압박지혈 후 다시 꼬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남희정입니다. 발치 등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서 치과에 내원하여서 지혈 처치를 한 경우에 청구 방법과 지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혈 처치란 발치 같은 외과적인 수술이나 과치주 수술 등 피가 나는 관열적인 수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서 지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창상 부위를 압박 지혈하거나 재봉합술을 시행하거나 전기소작기,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소작기를 이용한 연조직의 소작, 출혈혈관을 결찰하는 등 피를 멈추기 위해 시행하는 행위를 지혈 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열적인 시술 후 당일 이후에도 출혈이 계속되어서 지혈 처치를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다음날 계속되는 출혈로 20분 이상 충분한 압박 지혈과 지혈제를 사용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후 처치, 후 출혈 처치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후 출혈 처치는 수술 후 처치의 하위 진료 행위로 수술 후 처치의 기본 산정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산정 단위는 일당으로 하루에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은 수술 후 2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수술 시 발생하는 치료를 위한 지혈 행위는 수술 행위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고요. 수술 후 다음 날까지 출혈이 계속되어서 다음 날 지혈 처치를 하는 경우에 산정이 가능합니다. 청구 시 상병명은 이전 수술 시 적용한 상병명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 병원에서 발치 등의 수술로 출혈이 계속되어서 본원에 내원한 경우에는 타 병원에서 발치 후 내원했다는 내역 설명을 꼭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처치, 후 출혈 처치만의 산정 기준을 따로 보겠는데요. 산정 기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후 출혈 처치 시에는 치과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이때 사용한 마취약에는 리도카인 우리 앰플을 사용하실 텐데요. 이 리도카인 에프리프닌 성분에는 혈관 수축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수축 좁게 만들어주면서 지혈 효과가 있습니다. 지혈 목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에 후출혈 처치와 마취 행위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혈을 위해 출혈 부위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발치 시에 우리가 봉합하는 경우에는 봉합사 산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봉합사를 산정하려면 봉합사 산정 가능한 행위 목록에 이제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발치의 경우에는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서 봉합사가 산정 불가했지만 수술 후 처치, 후 출혈 처치는 봉합사 별도 산정 불가 행위 목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합사 사용하셨다면은 심평원에 등재된 제품일 경우 치료 재료 구입 신고 후에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지혈을 위해 지혈제를 사용하셨다면은 지혈제도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혈제 같은 경우에는 급여 가능한 항목도 있고 비급여 행위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별로 참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방법은 덴트의 프로그램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다른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시더라도 청구 원칙을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제 발치 후에 지혈이 안 돼서 내원하여서 발치 부위를 마취하고 20분 이상 압박 지혈 후에 지혈을 확인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이 경우가 우리 수술 후 처치, 후 출혈 처치를 청구하실 수 있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수술 후 다음날 지혈이 안 되어 내원하셨을 때 지혈 목적으로 혈관 수축 작용이 있는 에피네프린, 리도카인을 이용해 마취를 하고 충분한 압박 지혈을 하였다면은 수술 후 처치, 후 출혈 처치로 산정이 가능하고요. 이때 시행한 마취 행위도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이때 청구하실 때는 내역 설명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치하고 다음날 피가 나서 내원한 환자에게 지혈을 위해 지혈제를 사용했어요. 지혈제 별도로 산정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혈 처치 시 지혈제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지혈제의 급여, 비급여 여부를 확인하셔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혈제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혈제는 뭐 저희가 의약품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매식제, 플러그형 제품도 있기 때문에 요 지혈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혈제 종류가 다양하므로 지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혈제 중에 의약품으로 구분된 제품입니다. 이 약품은 산화재생 셀룰로스 성분과 젤라틴 성분의 제품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산화재생 셀룰로스 성분의 이제 제품은 뭐 서지가드라든가 서지셀 등의 제품이 있을 수 있고요. 젤라틴 성분의 제품은 뭐 큐탄 플러스가 헤버스폰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현재 급여 적용 가능한 지혈제는 산화재생 셀룰로스 성분의 의약품 중에서도 서지가드 제품만 이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일 성분의 서지셀 제품은 25년 6월에 급여 삭제되어서 급여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급여로 산정하실 수 있고요. 젤라틴 성분의 지혈제 중에 큐탄플라스트 덴탈, 우리 정사각형 모양의 제품이라던가 헤모스폰의 경우도 지금 급여 삭제된 제품으로 비급여 적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큐탄플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덴탈 상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cm의 정사각형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비급여이지만 큐탄플라스트의 경우 사이즈 구격에 따라서 급여 가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덴탈이 아니라 다른 의약 사이즈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급여 여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실 수 있는 거는 매식제, 이종 콜라겐류 등의 플러그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형태의 이제 우리 매식제라고도 하고요. 치주 조식 재생 유도제 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루플러그, 아테로플러그, 리제노머 등 플러그 형태의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매식제, 플러그 형태의 제품은요, 이제 매식제 플러그형 급여 기준에 따라서 이제 발치후 출혈이 계속될 경우에 지혈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급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플러그형 제품은요, 매식제로 구분되어 있어서 치료 재료 구입 신고가 필요한 항목이므로 치료 재료 구입 신고 후에 청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청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수술 후 처치나 후출혈 처치를 청구하고 만약에 마취를 또 시행하였고요. 그다음에 보험 급여 적용한 의약품인 서지 가드를 사용하였다면 의약품으로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급여 적용되지 않는 약제인 큐턴 플라스트, 젤라틴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비급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루 플러그, 플러그형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플러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재료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 신고 후에 재료대 비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처치나 후출혈 처치는 수술 다음 날 출혈이 계속되어서 시행한 지혈 처치로 이제 다음 날 실제로 이제 압박 지혈비만으로 지혈이 어려운 경우 마취나 봉합 지혈제를 사용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출혈 상태라던가 지혈 처치 방법 등을 진료 기록부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출혈이 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조금만 피가 스며 나오는 정도의 단순 꺼지 교추 후에 지혈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 후 처치 가단순 처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역 설명과 진료 기록부에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